자, 지금 북한에도 회담이 결렬됐다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뭐 성과가 있었다고 공식적인 TV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회담이 결렬됐고, 지금 김정은이 평양 비웠을 때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내라고 당 간부들한테 지금 반성문 같은 걸 내라 하고 회담 실패를 가지고 지금 문책 숙청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지나면 김영철과 김혁철이 숙청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평양에서 그 숙청설이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가 심리적인 충격이 컸고 최선희가 위원장이 의욕 상실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데, 그걸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번에 가서 트럼프를 갖고 놀아가지고 정치력 외교력을 가시하고 제재 완화로 경제 건설에 속도를 낼라 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 얼마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한국에는 없는 스텔스기 F-35를 이제 3월 29일 날 처음으로 2대를 이제 가져와요. 40대 4기로 한 것 중에. 자, 한국이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이걸 지금 북한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니까 이거 지금 갖고 와서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할지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 공군은 자체적으로는 대규모 행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이 반민족적 행위라고 이 F-35 가져오는 걸 비판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왜 미국하고 북한 판이 깨졌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는 정부가 미북 중재에 나서라고 이제 청와대가 몰래 주문한 일을 이제 하청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 설치면 또 청와대가 이 와중에도 친북으로 가느냐 할까봐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청와대에서 전화했겠죠. 빨리 좀 북한에 대해서 달래고 미북 협상을 붙이고 경협을 신경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모아지 못해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차지요. 아니 4차네요. 판문점에서 있었고 미북 회담점에 둘이 잠깐 만났고 또 평양 갔고 4차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고, 자, 전문가들은 경협만 갖고 중재할 때는 미국의 한국 불신을 더 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도훈이 도대체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알아보라는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파트너 비건을 만났는데, 회동 후의 보도 자료에서 지금 양측이 FFVD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는 발표됐는데, 우리 측 보도 자료에는 FFVD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미북 회담만 끝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철떡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청와대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맛이 갔다. 제가 미북 회담 전에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했는데 진짜 맛이 완전히 가버려서 판단력이나 이 추적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공식화했고, 문재인은 지난 4일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미북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고, 조명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미북 회담이 깨졌지만은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정권이 어떻게 지금 미북 회담이 깨지고 미국은 강경한 제재밖에 없다라고 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금강산을 풀어주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꼼수를 쓸 것인가에 대해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지금 북한 경협을
미국의 분위기를 모르고 점점 강경해져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대북 제재에 좀 구멍이 있다. 저런 식의 대북 제재를 가지고는 북한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북 제재의 방식이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 정권이 뭘 모르고 북한하고의 경협을 확대하겠다 그런다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왜 저러느냐? 자, 그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하고 뭔가 될 것처럼 문 정권이 확답을 해줬다. 아마 작년에는 연말까지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회담이 성공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 풀릴 거다. 그래서 당분간 미사일하고 핵만 쏘지 말고 뭐 한두 개 갖고 적당히 잘라줄게. 그래서 단계적 상응적 조치 살라미식으로 조건만 해주고 핵을 유지한 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한국의 문 정권이고 문이에요. 북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미국에 대해서 정보가 약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국의 종북 친북 세력들 앞잡이들이 저한테 왔어요.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여러 번 묻고 중국에서 수상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접근해서 제가 국정원에 신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과의 라인을 구축하는, 정보를 구축하는 부분에 북한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대었을 거고, 그래서 한국이 너희들이 요만큼 하면 미국이 이렇게 해줄 거다. 이게 이까지만 가면 우리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고 지난 연말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연말까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연말쯤에는 돈이 떼거지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에 한국이 서둘러서 빨리 미국 회담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이제 풀어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서둘고 북한이 서두니까 이번 회담이 실무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채로 어설프게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의외로 이번에 이 실무회담을 안 하고 적당히 그냥 트럼프를 만난 데서 김정은이 1대1로 타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국은 김정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그래서 북회담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도 북한이 양보하지 않으면 회담은 깨지게 돼 있는 시작이었는데 한국은 이 회담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내일부터 대북 평화 사기 시효를 또 한 두어 달 우라먹자 그러면서 그 준비 다 하고 이제 청와대에 앉아서 발표 가는 거 지켜보고 박수 치려고 했는데 회담 깨졌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한국이 북한한테 이게 잘 될 거라고 했으면 오기 전에 북한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회담하러 간다, 회담은 보나마나 큰 성공이라고 큰 소리를 쳤겠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온 겁니다. 갈 때도 또 기차 타고 갈라 그랬겠지요. 저 어린 나이에 저거 할애비가 하던 폼 잡는 것만 좋아해가요. 그런데 회담 깨져 버렸어요. 김정은이는 아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고, 이 북한에 가서 내가 이 회담 깨졌다 소리를 어떻게 하지? 내 쫄병들 저것들 뭐 내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그 애들한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안 서네.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열이 대단히 받았고, 그 열이 받은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제가 볼 때 한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야 원래 북한의 적국이었고, 한국의 문 정권은 김정은의 대리인격인 정권이자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왜 이 판이 깨졌냐? 지금 너네가 돈 어제 준다, 그제 준다,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지금 말을 몇 번 바꾸냐? 돈 내놔라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너네들 나 때문에 지방선거 이겼고 나 때문에 지지율도 유지하고 솔직히 너네들 나 북한 관련 문제 빼면 남는 게 뭐 있어? 김정은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 판 깨진 뒤에 큰일 난 거죠. 미국이 지금 화난 거나 미국의 강경 입장으로 가는 거나 김정은이가 미사일 도발하려고 시동 거는 거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북한의 심기가 지금 틀어졌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달래냐. 거기에만 지금 올인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경협을 가속화라는 문재인이 지시가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시류에 반대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만 올인한다. 북달래기로만 기울어졌다. 그래서 중재자 자처하는 한국이 하노이 회담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황당한 해석을 하면서 연일 남북 경협을 강조하고 강경하는 하노이 결과에 우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지금 북한에 뭔가를 조만간에 해주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한국의 문정권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제재를 더 강화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북한 석탄 13,250톤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 본부 세관은 석탄 운송을 중개한 사람과 수입업체 대표를 지금 불구속을 했다. 이러면서 이들은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 무연탄 5,049톤 7억 원어치를 원산지 증명을 중국어로 바꿔서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반입을 했고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북한 무연탄 8,201톤 14억 원어치를 베트남산으로 속여서 포항으로 반입을 했다. 그럼 포철에 들어갔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북한 석탄이 검수되자 상대적으로 남아도는 북한 석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고도 지난 1월 2일 북한 석탄 1,590톤 2억 원어치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사람이 또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유엔이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도 석탄 밀수가 연이어지는 것은 안 잡힌 사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한국의 석탄 밀수가 횡행하고 있겠느냐. 정권이 사실상으로 방치하고 그래서 막 하고 있다가 가끔씩 재수 없는 내지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만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 정권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건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문 정권은 금강산 관광을 지금 북한한테 어쨌든 곧 열어줘야 될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북 회담이 되기 전에 설 직후에 250명이 갔잖아요. 황영철도 갔고요. 북한에서 한 100명 내려와가 한 400명 정도가 금강산에서 먹고 자면서 한 2박 3일 모임을 하고 왔지요. 그거는 27일 날, 28일 날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끝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강산의 관광이 재개될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꾀를 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북한하고 협상 깨진 마당에 미국 보고 또 제재 완화해달라고 한국이 말해봤자 또 무슨 워킹그룹 회의 소집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제재에서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달래가지고 금강산에서 대규모 장기적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핑계로 계속 그냥 정부가 돈을 대는 이산가족 상봉을 빙자한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 한 팀 갔다 오면 또 한 팀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북한이 무슨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체제가 무너져서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관계없이 벌써 북한의 미북 회담 깨졌다 소문 다 퍼졌고 온갖 소리가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들어가는데 그 고작 이산가족 상봉 틀어막고 있다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좌지우지 되겠어요? 다만 북한이 그걸 가지고 카드로 이용해서 그때 아끼면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일단 지금 금강산 관광을 그 통관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엔사가 하지만은 아예 뭐 배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유엔사가 그거 열어주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라 해서 금강산 관광에서 예외가 인정될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다수를 해버리면서 처음 몇 달간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이산가족인지 아닌지 이제 뒤섞여가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가짜 이산가족도 막 갈 거고 돈은 정부가 머리수 책정해서 북한 줘버리면 되는 거고 그 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국정원 예산이라 줄 돈은 쌈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 하지 마라 하면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막았다고 이제 정권이 달라들 거고 아 그래 그것만 하든지 하면 그거를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은 지금 제재가 무너지게 되는 행태가 벌어질 거다.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진짜 이산가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좀 있으면 금강산은 그냥 그렇게 뭉개버려서 미국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뭉개버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도 거기 섞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수천 명이 갔다 왔듯이 이제 금강산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니 회의니 모임이니 세미나니 무슨 학령식이니 자 그렇게 계속 보내버리면 이제 미국이 그걸 한 명씩 잡고 너 왜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고 계산은 정부에서 다 해줘버리면 숙식비를 결국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문이 이걸 갖다가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강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또 인도적 차원의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금 그 입주민들이 피해가 크니까 공장을 돌려야 된다 어쩌냐 하면서 또 저것도 밀어붙여 버릴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문 정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미국이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 평화적인 대화 지속을 막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자신들 편을 직결시키려고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도 무지한 집단이고 자기들 수만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금강산을 그렇게 뚫은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핑계를 대어서 뚫고는 거기에 남북 교류를 거기 다 모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관광비를 북한에 지불해 버릴 거고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피해 운운하면서 개성공단도 설거머니 돌리는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느냐?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 줄 몰라서 그러느냐? 이 정권은 기왕의 경제는 관심도 없고 이왕에 망해버린 경제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한 개 은행이나 한 개 업체쯤 걸린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미국이 지금 남북 교류를 방해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걸었다고 이제 한마디로 동산놈이 큰 소리 치는 식으로 지금 민족 감정을 자극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요, 이 와중에 남북 경협을 강화하겠다고 저러고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